NUS에 근무하고 있는 경나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대부분 연구를 필드 익스페리먼트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회사랑 같이 일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할 때 이제 어떻게 실무적인 부분도 핸들을 해 하는 이 연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많이 걷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시작을 한 연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work for whom, 누구를 위해 걷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개의 타입에 따라서 사람들이 걷는 행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관련된 연구고요. 자, 앞서 발표 주신 저희 이웃 학교에 계신 NTU 권혁구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계신 라비찬드란 미국에 계신 교수님과 함께 한 연구입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션을 이제 전달을 받았을 때 어떤 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펙티브한 이 디자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박지원 교수님 서브해 주시는 이 커잘 인퍼런스에 대한 이해. 아, 이게 뭐지? A가 B를 커잘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엠피리컬리 테스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야 실험을 하는 거고 이 디자인이 결국 실험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판이 없으면 요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회사랑 콜라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파트는 요 앞파트는 박지원 교수님께서 서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요 두 파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회사랑 잘 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실험 디자인 뭐 짜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짧은 시간에는 이제 회사랑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일을 해왔어요. 근데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5년 동안 정말 많은 이제 업앤다운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누군가 나한테 한 번만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파트를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박사과정이신 분들, 석사과정이신 분들 또 교수님들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제 피지컬 인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 80%가 매일 달성해야 되는 이 피지컬 액티비티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수치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누워서 그냥 핸드폰 보고 모던 소사이어티다 보니까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런 생활이 일상화됐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이제 개인적인 문제 이상의 중요한 문제냐면 이제 이런 피지컬 인액티비티는 아주 확실한 어떤 이제 비용과 그다음에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코스트 배려도 있고 또 자기의 시간과 어떤 노력을 사실 어떤 분들한테 가장 크게 나타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뭐 교육 그 수준이 떨어지거나 또는 좀 이제 리소스가 없는 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막 당뇨 오고 고혈압 오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웰페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뭐 다른 헬스케어 연구들도 이제 비슷비슷하겠지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피지컬 액티비티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근데 또 이제 뭐 꼭 IT를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좀 주목받는 솔루션으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이제 여기 스마트폰 다양한 펑션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나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리얼타임이죠. 그러니까 만보계 같은 경우는 나를 트래킹을 하고 또 계속 보면 뭐 그렇게 걸을 수 있지만 사실 핸드폰은 컨스텐트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얼만큼 걸었고 또는 어디에서 얼만큼 어떤 운동을 했고 그래서 칼로리 소비는 어떻고 이런 사이언티픽한 매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센서가 있다 보니까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트래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한 사람당 12번 정도 스마트폰 이 앱을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체킹이 가능하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의 건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앱이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 액티비티
증진시키고 비만도 해결하고 이런 글로벌적인 문제 우리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피지컬 액티비티는 사실 굉장히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문제예요. 아, 내가 운동해야지? 근데 왠지 뭐 비가 오면은 운동하러 안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무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걸어봐라. 또는 여기 도네이트 있죠. 요것도 요즘에 굉장히 뭐 핫하고 대부분 요 두 가지 스킴을 같이 쓰고 있는데 뭐 10,000보를 걸으면은 기부를 해주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의 걸음수가 곧 기부가 되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너가 걸으면 우리가 너한테 얼마를 줄게.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디자인 팩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메시지를 그냥 막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펙티브하게 어떤 비용을 줄이면서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요 트리트를 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필란트로픽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즉 내가 걸었고 내 건강을 관리했는데 이게 기부가 되고 타인인데요. 딱 되게 직관적이죠. 걸으면은 요게 마일이 기부로 환산이 되네. 뭐 요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1,300불로 되어 있네요. 아, 이분은 거의 뭐 지구 한 바퀴 정도를 걸어야지 뭐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 이득이 오는 에고이스틱한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뭐 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는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헬스케어 앱들 중에서 나이키 플러스나 눔코치 모두 이 두 가지 펑션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눔은 에고이스틱하는 거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또 가끔 또 이벤트 열어가지고 이제 기부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걷기를 기부로 치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도 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결정이고요.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이 스킴을 디자인할 때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requirement입니다. 여기 보면 easy, hard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에고이스틱 또는 필란트로픽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 10,000보 걷냐 아니면 100,000보 걷냐. 이것도 기업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필연적으로 얼만큼 줄 거냐. 물론 뭐 1,000,000원씩 주면 지금 당장 뭐 강의 안 하고 나가서 바로 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은 항상 리미티드된 리소스를 분배를 해야 되고 이 분배를 전략적으로 잘해야 서바이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얼만큼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이거는 이제 기업의 서바이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를 잘 디자인을 해서 가장 옵티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도네이트 몇 달러 얼만큼 걸어 이렇게 리퀘어먼트 리워드를 잘 조합해서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조합을 어떻게 옵티멀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거를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이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고이스틱한 필란트로픽한 인센티브 이 두 가지를 디자인할 때 리퀘어먼트와 리워드 레벨을 조절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운동시키고 또 그것이 기업의 서바이벌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이 연구의 이제 심플한 질문이고요.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옵티멀한 인센티브 스킴을 찾는 겁니다.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디자인해보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스킴, 리퀘어먼트, 리워드 요 세 개가 곧 트리트먼트가 됩니다. 저희 연구에서.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랜더마이드 필드 익스페리먼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인센티브 스킴이 두 가지가 있죠. 에고이스틱하냐, 필란트로픽하냐. 그럼 일단 내가 쓰는 이 뭉텅이 그룹의 유저가 두 개로 나눠줘야겠죠. 한 그룹은 에고이스틱한 걸 받고 한 그룹은 필란트로픽한 걸 받아야겠죠. 그래야 트리트먼트가 제대로 뿌려진 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트리트먼트는 requirement. 하이 하냐, 로우 하냐. 그럼 요 두 개에서 지금 두 개로 나눴잖아요. 요 두 개가 또 한 번 더 나눠줘야겠죠. requirement와 reward로.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고이스틱 할 때 requirement high, requirement low. 그리고 필란트로픽 할 때 requirement high, requirement low. 총 4개의 그룹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가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리워드를 또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의 레벨이 또 하이, 로우가 있으니까 요 4개를 한 번 더 쪼개야겠죠. 그럼 총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인센티브 스킨 먼저 보면 제가 여기 노란색 따라오시면 되는데 요 인센티브 스킨이 내가 받냐 아니면 남이 받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보시면 get 내가 받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럼 여기 첫 번째는 에고이스틱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란트로픽한 건데 얘는 기부하는 거, 도네이트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저희의 이제 도네이트 주체는 시니어 리빙 언론 이게 뭐냐면은 독거노인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기부를 할 거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주체가 다른 게 명확하게 메시지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색 보시면 이 requirement 레벨 보시면 되는데 지금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 보시면 지금 로우한 거는 7만 보. 그 다음에 하이한 거는 14만 보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 동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7만 보면은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10,000보를 걷는 게 적정 운동량이에요. 놀랍게도. 대부분 한 6, 7천 보 걷는 것 같아요. 근데 6, 7천 보 걷는데 한 여러분이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걸어주시면 10,000보가 딱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걷는 걸음수에 조금 엑스트라 에포트를 더하면은 10,000보가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또 강력하게 레코멘드를 했고요. 그래서 7만 보를 하게 됐고 7만 보에 이제 대적되는 하이한 리퀘어먼트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2배 차이 나는 게 가장 이제 명확할 것 같아서 저희가 14만 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7만 보와 14만 보를 걷는 리퀘어먼트의 차이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리워드 보면 내가 얼마를 받냐 또는 얼마가 기부되냐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프로덕트 이제 이게 헬스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는 언급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프로덕트가 그 인터넷에서 $10에서 $20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프로덕트를 썼으면 너무 좋겠지만 항상 이제 실험의 리소스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10와 $20를 유저가 다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개의 그룹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만약에 4,000명이라고 하면 4,000 나누기 8 하면 500이죠. 그럼 한 그룹당 500명의 랜덤으로 뽑힌 유저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제가 만약에 에고이스틱 로우 하이 그룹에 배정이 됐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랜덤하게 픽이 돼가지고 그러면 저는 요 메시지, 요 트리트먼트를 받는 거고 요 트리트먼트 스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제가 만약에 7만 보를 걸었다. 그러면은 $20 받는 거죠. 제가. 근데 만약에 뭐 필란트로픽 하이 로우 그룹에 뭐 박지훈 교수님이 배정이 됐다. 그러면 박지훈 교수님은 14만 보 걸어야 $10를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스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즉 한 유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이 8개의 그룹의 모든 유저는 다 랜덤하게 셀렉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회사에 줄 때는 어떻게 주냐. 4,000명을 랜덤하게 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 랜덤하게 어떻게 배정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처음에는 저도 이제 R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번호, 그 유저 번호 옆에 제가 붙여서 드렸는데 일단 회사에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들의 유저 풀 수와 그 다음에 유저 붙이려면 어쨌든 유저의 그 아이디를 한번 저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그거를 해가지고 붙여 넣은 거를 드리면 그 붙여 넣은 거를 또 뽑아서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일이 많아지거든요. 항상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가장 일을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스페시픽한 메소드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저 아이디를 보면은 숫자가 엄청 많고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랜덤 넘버로 이제 제너레이트된 유저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합니다. 그냥 숫자만 뽑아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4 뭐 나왔다고 치면 뒷번호가 4인 사람들은 앞에서 200명, 뒤에서 200명. 즉 여기서 4,000명이었으니까 앞에서 2,000, 중간에서 뭐 1,000, 뒤에서 1,000 해주세요. 이러면 거의 랜덤하게 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번호가 랜덤이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간혹가다 회사에서 유저 아이디가 가입 순으로 1번, 2번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날짜라는 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랜덤이라면은 이걸 랜덤하게 이제 배정할 수 있게 회사에 실무랑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도 했고 뭐 알로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랜더마이제이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연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한 90% 랜덤하게 배정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짚어드렸고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백해서 제가 함께 일하는 회사는 항상 제가 홍보하고 다니는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이고 또 이 앱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유저 수가 좀 50만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도 이 회사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총 500명의 유저를 8개의 그룹으로 4,000명,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총 4,000이 되는 거고 각 그룹의 샘플은 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된 실험이고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이펙티브니스한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그 아웃컴 베리어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메시지를 수락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요 메시지에 포지티브하게 리스폰스 하냐. 요건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딱 가면 여기에 이제 도전하겠냐. 요런 게 떠요. 내가 도전을 누르면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도전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헬스케어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모티베이션이 있는 유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그래서 어치브먼트로 이어지거든요. 혹은 어치브먼트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걸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억셉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제 컨텍스트에서는 억셉이 곧 어치브먼트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랑 이제 실험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억셉이 어치브먼트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동기는 생기지만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패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셉이 이제 포지티브한 밸류가 나오면은 어치브먼트도 거의 억셉이랑 같이 가져가게 된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지금 억셉하냐 안 하냐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로지수로 이따 뒤에는 분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넘버 오브 스텝인데 이제 이게 포지티브하게 나타나면은 거의 스텝도 같이 가게 되겠죠. 물론 어치브먼트는 다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걸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 오브 스텝은 컨티뉴어스 변수고요. 이 스텝은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다음에 얼만큼 걸었는지 그 걸음수를 받습니다. 총 3개의 아웃컴 베리어블로 측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분석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 increasing reward, 즉 리워드를 높이는 것과 requirement를 낮추는 것이 어떤 인센티브일 때 효과적이냐 이것이 가장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리서치 어떤 고리겠죠. 근데 왜 이 increasing reward, decreasing requirement냐면 본능적으로 그리고 리터레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죠? 리워드를 많이 주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를 낮추면 좋아하겠죠. 우리 흔히 약간 좀 쉬운 일 선호하고 또 쉬운 일 해서 이제 이득 많이 볼 때 아 되게 좋다 이렇게 그런 감정을 받잖아요. 사람의 본능에 충실해서 이제 increasing reward와 decreasing requirement의 효과가 어떤 인센티브일 때 더 효과적이냐 요거를 찾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셀프 퍼셉션 티오리라는 거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많은 동기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그 행동의 동기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내가 결국엔 이 행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건강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요거트를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 몸짱이 될 거야. 그 몸짱의 이미지, 즉 나의 셀프 퍼셉션. 나는 몸짱인 그런 약간 핏이 잡힌 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요거트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착하고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셀프 퍼셉션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첫 번째는 에고이스틱한 거고 두 번째는 필란트로픽한 건데 여기 인물을 보면은 딱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에고이스틱한 거는 나폴레옹. 강력한 어떤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난 정말 잘났어. 난 최고야. 이런 어떤 컴피턴스. 경쟁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거를 추구를 할 때는 여러분 에고이스틱한 이 셀프 퍼셉션이라고 하고요. 뭐 시험을 보거나 연봉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에고이스틱한 거를 추구를 하죠. 근데 뭐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필란트로픽한 사람은 많이 없겠죠.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봤는데 내가 다 깔아줄게 얘들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필란트로픽한 거는 사람들이 어떨 때 추구를 하냐면은 내가 기부를 한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 누구를 돕는다 할 때 아, 나는 진짜 좀 착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필란트로픽한 거는 특히 도네이션이나 필란트로픽한 행동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 셀프 퍼셉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추구를 할 때 리워드를 높이는 것과 이 리퀘어먼트를 낮추는 게 이 조합이랑 어떻게 이제 딱 매칭이 될까? 요게 궁금한 거죠.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일단 하이 리워드 여러분. 리워드가 높을 때 여러분이 받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나는 능력이 좋구나. 나는 퍼포먼스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컴피턴시나 어빌리티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확 높여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에고이스틱한 인센티브랑 매치가 잘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터레처 뒤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조금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필란트로픽한 인센티브일 때는 뭔가 내가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로 리퀘어먼트일 때 사람이 되게 좀 마음 편하고 왜냐면 막 고생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어먼트가 낮을 때는 막 힘들고 뭐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내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요거는 필란트로픽 인센티브랑 굉장히 매치가 잘 될 거다. 왜냐면 사람들이 필란트로픽한 인센티브일 때 추구하는 퍼셉션 자체가 뭔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를 좀 즐겁게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매치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를 매치를 해서 저희의 결론은 에고이스틱 할 때는 리워드, 하이 리워드가 효과적일 것이고 필란트로픽 할 때는 리퀘어먼트가 낮은 거, 즉 적게 걷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엠피리컬리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웃컴 베리어블 3개와 그 다음에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어떻게 이 아웃컴 베리어블과 매치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결국 그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그냥 여러분 에고이스틱한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17%와 11%인데 이 두 개의 인센티브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에고이스틱한 게 더 높다. 어쩔 수 없이 이렇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잘 서포트 해줍니다. 보면 하이 리워드가 훨씬 효과적이고 로우 리퀘어먼트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이 인센티브랑 매치가 되냐 보는 게 리저너블 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러 리절트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또 주고 우리가 학계에 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에고이스틱한 게 훨씬 높아요. 그죠? 그 좀 퍼센테이지 차이도 많이 나고 그죠?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로 리퀘어먼트와 로 리워드 즉 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적고 예를 들어 뭐 첨보 걷기 그리고 주어지는 인센티브 리워드 뭐 5원 그러니까 굉장히 낮을 때는 놀랍게도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이 필란트로픽한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경우에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에고이스틱한 게 높아요. 근데 필란트로픽한 게 높은 경우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겠죠. 왜냐면 이제 필연적으로 요 리퀘어먼트와 리워드가 낮은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리퀘어먼트 낮고 리워드를 높게 주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필란트로픽하게 시작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결과고요.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식을 이렇게 세웠는데 보면은 일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필란트로픽 할 때의 이 로 리퀘어먼트와 하이 리워드의 효과죠. 그리고 에고이스틱 할 때 로 리퀘어먼트와
하이 리워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 이제 기반해서 볼 때는 지금 에고가 1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 베타 2와 베타 3를 비교를 해주면은 필란트로픽 할 때 이 리퀘어먼트와 리워드, 여기 리퀘어먼트는 로 리퀘어먼트예요. 요 리워드와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 따라오시면 지금 베타 2가 1.65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이 리워드 효과는 0.651 정도 되네요. 근데 요거를 비교를 했을 때 Z스코어 테스트 했고요. 비교를 했을 때는 이 P-밸류가 0.01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스태티스티컬하게 차이가 있다. 즉 뭐가 더 좋냐면 리퀘어먼트가 낮은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지금 베타 4와 베타 5를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리퀘어먼트 에고 맞죠? 밸류 하이 그 밸류 곱하기 리워드. 그다음에 얘 베타 6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지금 필란트로픽 할 때를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고일 때 비교를 해 줘야 되는데 에고일 때는 요거랑 요거를 더하고 2와 4죠. 그다음에 3와 5를 더해서 비교를 해 주면은 이 로 리퀘어먼트와 하이 리워드의 차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걸 더했을 때 1.938 정도 나오고 얘는 0.798 나오네요. 그럼 볼 때 이 지금 하이 리워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스태티스티컬리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에고이스틱 할 때는 하이 리워드가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필란트로픽 할 때는 로 리퀘어먼트가 하이 리워드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이제 좀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권혁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PSM을 했어요. 물론 랜더마이제이션 잘 됐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임퍼펙트 할 수 있으니까 랜더마이제이션 이슈를 핸들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PSM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사용한 밸류는 다 억셉입니다. 그래서 어치브먼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봤고 그다음 뒤에는 이제 넘버 오브 워킹 스텝으로도 또 봤어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또 핸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엠피리컬 연구를 하실 때도 아웃라이어가 중요하겠지만 이 실험에 대해서는 특히 필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는 이 아웃라이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물론 저희는 랜더마이제이션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아웃라이어 뭐 3, 4명에 의해서 뭐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이제 랜더마이제이션도 결국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20만 보씩 걷는 사람들, 뭐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슈는 없냐 요거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 체크가 실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걸음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험 이 트리트 받기 전에 이 유저가 원래 어떤 행태로 걸었는지 그거를 컨트롤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웃라이어 체크를 해줘야 또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는 특히 이 아웃라이어 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빡세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매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한 거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옵티멀하게 이 인센티브를 디자인할 수 있냐? 그래서 에고이스틱 할 때는 하이 리워드, 그리고 필란트로픽 할 때는 로 리퀘어먼트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옵티멀한 이 디자인 스킴을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저희는 셀프 퍼셉션 티오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이 리워드를 원할 때 내가 뭔가 이 하이 리워드를 원할 때는 굉장히 뭔가 컴피턴스,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 에고이스틱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매치가 잘 돼가지고 하이 리워드가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 로 리퀘어먼트는 좀 편안함, 그 다음에 웰빙, 퍼시티브한 어펙 이런 걸 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필란트로픽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그 퍼셉션과 잘 매치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 뒤에 이제 어디셔널한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 키 메시지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우리가 파이낸셜 헬스 인센티브가 거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다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앰비규어티가 있었는데 이 앰비규어티를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풀어줬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 인센티브 스킴의 이 두 가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최초의 연구다. 이렇게 네 컨트리뷰션을 했고요.